네, 이영경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 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습니까? 한국 4차 산업의 현주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예. 기억하신 분은 계시겠지만 2월 말에는 산업연구원에서도 이런 비슷한 자료를 한번 냈거든요. 예. 그래서 4차 산업의 지금 경쟁 요령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한국경제연구원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정경련 산하에 있는 우리나라 여하튼 3대 민간경제연구소 중에 하나인데요. 4차 산업의 12개 분야에 대한 기술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흥미롭기 때문에 예. 오늘 한번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갖고 계신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약간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4차 산업혁명 예, 이거라고 예. 하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또 다른 답변인데 네. 좀 이거 개념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아시죠? 예. 이 양반이 쓴 책이 대한민국에서 아마 나름 베스트셀러일 겁니다. 그쵸, 4차 맞아요. 산업혁명이라는 책 보면 딱 있는 분인데 이 분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도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본격화가 됐는데요. 다보스 포럼의 창시자라고 예.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독일 출신의 경제학자가 되겠고요. 지금도 뭐 이스라엘도 있고 여러 군데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12개 분야에 대해서 딱 정리한 것에 대한 것에 그 책이 있는데요. 예. 그 책을 기준으로 12개 분야를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조사했다라고 간단하게 일단 크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12개 분야가 뭔지도 알아야겠네요. 네, 이거 뭐 책 보신 분, 그리고 뭐 아시게 이런 거 여러 번 도표로 보신 분 계실 텐데요. 클라우스 슈밥이 제시한 12개 산업 분야를 그냥 쭉 제가 정리해드리면요. 예. 바이오, 사물인터넷, 우주기술, 3D 프린팅, 드론, 블록체인, 친재생에너지, 첨단 소재, 로봇, 인공지능, 증강현실, 그리고 빅데이터를 포함한 컴퓨팅 기술까지가 12개 분야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12개 분야는 그 클라우스 슈밥의 책을 읽지 않더라도 네, 우리 네. 방송만 많이 봐도 네, 잘 네. 아실 것 같은데 네, 네. 이거를 어떻게 평가를 했다는 건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산업연구원은 각 연구원들이 나름 설문해 갖고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특징인 거는 정경련 산하다 보니까 각종 밑에 각종 우리나라 수많은 협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12개 협회에 대해서 직접 설문조사했어요. 참 많네요. 네, 5월 1일 그러니까 12개니까 12개 협회가 12개 있는 겁니다. 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부터 화성협회, 지능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갖고 12개 관련된 협회를 직접 설문했는데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했는데 왜 비슷한 걸 다시 했냐면 현재의 기술 수준을 평가했고요. 예. 너희들이 열심히 일을 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네. 앞으로 5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를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을 4개국을 비교했기 때문에 딱 도표로 딱 보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면 시청자분들이 야, 이 중에서도 그나마 대한민국은 어느 쪽에 기술력이 있구나 하는 거를 어느 정도 감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좀 기대되는데 네. 결과가 그럼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흥미로운데요. 2018년 현재의 각국의 비교를 보겠는데요. 예. 일단 보시면요. 한국을 100으로 봤을 때입니다. 100으로 봤을 때 실제로 보면은요. 그 중국은 108이 나오겠고요. 예. 일본은 117, 그리고 미국은 114, 130이 나오는데요. 네. 5년이 되면 이 격차가 일본과는 약간 격차가 줄어들고 미국과는 줄어들지만 오히려 중국보다는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지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고 5년 후에 이렇다라는 것을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를요. 좀 더 자세히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예. 딱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한국과 미국과의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한국은 100입니다. 한국은 100으로 12개가 이제 안에 그림이 있겠는데요. 예. 실제로 보면요. 미국은 바이오, 예를 들어 주위에 보면 130 바이오가 나오죠. 사물인터넷에 미국 130 나오고요. 우주기술과 3D 프린팅은 기술 격차가 더 커져. 네. 140 정도 나오겠고요. 증강현실 로봇 같은 건 130, 블록체인도 140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나마 여기서 비슷한 거 정도가 첨단 소재? 네. 그러니까 반도체를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첨단 소재 정도가 110 정도니까 그나마 좀 격차가 좀 크지 않겠고요. 이거를 또 5년을 보시는 거가 되겠는데요. 5년을 보시면 한국과 미국에서 보시면 이거 아까 이거 다시 이거 좀 그래프 보시면 한국 5년을 보면 전체적으로 약간 줄어든 게 있어요. 네. 블록체인이 약간 줄어들고요. 드론도 약간 줄어들고 신재생에도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우주기술이나 3D 프린팅, 컴퓨터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격차가 여전히 크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이걸 제가 좀 구분해봤더니요. 한국과 미국 이걸 같이 비교해보면 예. 첨단 소재나 인공지능은 격차가요. 오히려 5년에 더 커집니다. 지금요. 110에서 120% 커지는 거 되겠고요. 사물인터넷, 신재생 에너지 드론은 격차가 조금 축소되는 쪽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살펴봤는데 아까 보니까 중국과의 격차는 더 커진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의 산업발 비교는 그럼 어떻게 돼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인데요. 2018년 기준을 보면은요. 경쟁 우위가 보이는 것은 우리가 바이오가 있고요. 사물 인터넷, 로봇, 증강현실,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경쟁 우위에 있습니다. 지금요. 상대적으로 블록체인, 인공지능, 우주기술, 3D 프린팅은 중국 대비 여류에 있고요. 첨단 소재와 컴퓨팅 기술은 좀 경합하는 관계가 되겠는데요. 5년 후에 되면 경쟁 우위에서 경합으로 내려가는 거가 경쟁 우위에서 경합하는 거 바이오, 사물 인터넷, 신재생 에너지, 로봇, 증강현실은 경쟁 우위에서 경합으로 우리 기술력이 좀 줄어듭니다. 차이가요. 경합에서 경쟁으로 떨어지는 거는 첨단 소재나 컴퓨팅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시겠는데요. 지금은 그나마 우리가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게 나왔는데 앞으로 보면 5년에 보면 우리가 중국보다 앞서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좋아지는 게 없는 거잖아요. 좋아지는 게 없는 거죠. 좀 우울한데요. 정말 우울한데요. 이게 정말 보면 그래서 냉정히 보면 좋아지는 게 없다라는 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협회에서의 각자 자기네들이 협회가 또 산하 기업들 이런 거 얘기했는데 문제는 대한민국 증권 업계에서나 좋아지는 게 많은 거죠. 냉정히 보면 자기네들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보시면 우울한 얘기인데요. 중국이나 미국 대비 지금이나 5년 후나 경쟁 우위가 지속되는 것은 섹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도 없다고 보여요. 이거 표를 갖고 제가 분석한 거고요. 중국 대비 최소한 경합할 수 있는 기술은 바이오라든가 신재생에너지, 로봇 정도. 그러니까 그나마 바이오, 자주 들으시면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로봇 정도는 그나마 중국 대비 경쟁이 최소한 경합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이들이다라고 일단 이해해서 되겠고요. 일본 대비 최소한 경합 혹은 앞설 수 있는 기술은 사물 인터넷, 드론, 블록체인 정도인데요. 크게 봐서는 일본과 경쟁이 이렇게 쉽지 않고 드론만 하더라도 워낙 중국과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나마 해볼 만한 것이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로봇 정도가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겠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왔을 때 약간은 좀 우울해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걸 가지고 투자 아이디어를 짜본다면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업계나 이렇게 연구기관들에서 경쟁력이 별로 없다, 쉽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지금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4차 산업 관련주 하면 100개, 200개가 뜨거든요. 엄청나죠. 그거는 그냥 뉴스만 있고 이슈만 있지 실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별로 없을 것이다.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도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테마에만 있는 거죠. 테마. HTS 상에만 있는 거죠. 그들 기업 자체 너희들 경쟁력이 있냐 그러면 경쟁력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의 투자에 대한 역시 펀드나 ETF.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는데요. 해외 주식까지 직접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XT라고 있습니다. XT.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기아 급수성장 기술 지수를 추정하는 ETF가 되겠고요. 최근 1년 동안 16.39%가 올라갔고요. S&P 500이 12.83% 올라가기 때문에 주수 대비 기였고요. 나는 해외에 이런 거 머리 아프다. 그냥 비슷한 거 한국에 없냐 그러면 작년 가을부터 해갖고요. 미래셋 그 자산운용에서 똑같이 만든 복제한 ETF가 있습니다. 이게 타이거 글로벌 4차 산업 혁신 기술 ETF.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정확히 얘기하면 기아 급수인데 한국말로 번역 감성의 4차 산업 혁신 기술 ETF라 했는데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약간 환율이나 여러 가지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어갖고 미국보다 한국이 수익률이 떨어졌어요. 어찌됐건. 조금 이거는 선택하시면 됩니다. 왜 떨어졌냐 보면 추정하다 보니까 쫓아가지 못한 거가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여하튼 그래도 코스피 대비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어떤 분들은 나는 ETF도 싫다. 국내 ETF도 싫고 해외 ETF도 싫다. 이런 분들은 펀드를 사셔야 되거든요. 펀드는 제가 두 가지 소개해드리면 해외 펀드, 국내 펀드가 있는데요. 해외 주식시장을 주로 다룬 건 하나 UBS에서 글로벌 4차 산업 일동주 플러스가 바로 4차 산업이 되겠고요. 한국투자에서 하는 거는 한국의 제4차 산업혁명 펀드, 이건 한국 기업 중에서 뽑은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린 선택은 누가 하냐? 선택은 시청자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4차 산업에 대한 현주소 그리고 5년 후의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여기에 따라서 ETF와 펀드에 대한 정보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학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